오늘 이렇게 인권위가 점거당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해서 탄핵 심판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건데요. 오늘은 인권위가 이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자 지지자들이 회의장이 있는 14층을 아침부터 점거를 해서 성향이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왜 가보세요? 잠깐만, 제가 이게 안 보여요. 네, 곳곳에서 아슬아슬한 장면들도 이어졌는데요. 네, 서부지법에 이어서 인권위에서도 이렇게 무리한 상황이 이어지자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인권위 앞에서는 현재 서부지법 폭동과 유사한 수준의 만행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권위를 들어가려는 취재 기자들에게 이재명 개 XX, 시진핑 개 XX 등을 말해보라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버젓이 벌이고 있습니다. 제2의 서부지법 폭동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불안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원인은 무엇인지 짚어봐야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인권위에서 굉장히 과격한 언행들이 오늘 많이 이어졌다고 하네요. 서영주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일단 헌재에 불지르면 된다라는 글이 올라왔다가 지금 글쓴 자가 체포돼서 경찰에 구속영장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오늘 오후에 알려진 소식입니다. 그리고 헌재 추정 도면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로 공유를 하고 있고, 이건 헌재 도면을 우리가 공유할 일이 평소에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를 좀 예측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인권위에 몰려간 대통령 지지자들은 제가 다 입으로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과격한 언행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런 게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나오면서 지지자들이 더 이렇게 국가기관을 공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개연성이 있는 생각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43일 관저에서 버티면서 다양한 메시지들이 본인의 어떤 그 극성 지지층에 대한 보호를 요청했죠. 끝까지 싸우자. 예.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밝혀내야 된다. 그 이제 와서는 재판정에서 그랬죠. 계엄은 계몽을 위해서 한 거다. 계몽령. 뭐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추동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광훈 씨 같은 경우는 국민저항권 이런 얘기를 하고 서부지법으로 몰려가자라고 하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서부지법에 백색 테러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되는 법원을 침탈하는 폭도들의 폭동이 있었고요. 그 뒤로 오늘도 속보가 나왔지만 검찰에 63명을 기소하고 62명을 구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헌재에 있어서도 결심 선고가 나기 전에 우리가 행동하자라는 말들이 커뮤니티에서 나돌고 있습니다. 예. 헌재를 폭파한다. 그다음에 전환기 씨도 헌재를 말하자면 부숴버리자는 식의 어떤 그런 과격한 얘기를 했고요. 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도 헌재를 때려 부수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과연 극우적인 행동이 아니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에 대한 테러를 모의하고 결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추기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반대자에 대해서 욕을 하고, 그다음에 힐난하고 폭력을 동조하고 묵인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쪽에서 저는 이거를 막아서지 않는다는 자체가 결국에 이들이 인권위에 가서 이런 현상을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서부지법의 사태로 변질이 안 될 거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리는 바는 알겠으나 최소한 대통령은 직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국가의 국정질서와 사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발언들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를 스피커처럼 아무 생각 없이 퍼다나르는 국민의힘 의원들. 과연 공당의 오래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스스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인권위 얘기 먼저 할게요. 반론 있으시면 들어볼까요? 이번에 사실
정말 어떤 상황에도 폭력은 당연히 안 됩니다. 예.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 건물에 진입했다, 이제 난입했다, 이제 폭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폭력도 사실 용인돼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 부분에 이제 지지자들이 모였던 이유가 지난번에 이제 13일 날 원래는 인권위에서 1차 회의가 있었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시민단체와 야권들의 이제 극렬한 반대로 사실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재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권위에.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이제 상정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모이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인권위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하는데 김보엽 의원님. 어떤 폭력도 안 된다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안 됩니다. 저 자리에 보니까 인권위원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셨는데 폭력이라는 건 단지 물리적인 폭력, 유리창을 깨고 누구를 때리고 이것만 폭력이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려는 취재진 혹은 다른 시민들에게 이재명 욕해봐, 시진핑 욕해봐, 예전에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을 탄압할 때 십자가 밟아봐, 이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 자체가 폭력입니다. 그리고 저는 인권위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마구 들어가서 회의장을 점거하고 이렇게 그대로 놔두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분들이 저런 식으로 언행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된다. 이렇게 행동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치 서부지원 폭력 난동 사태 때 들어가도 국민의힘 의원 누군가가 경찰에 전화해서 다 훈방 조치해 줄 거다라는 식의 근거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분들이 믿는 구석, 비빌 언덕이 없게 해야 되고 그러려면 국민의힘이 더욱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그저 폭력은 안 되죠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식의 폭력적인 언행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단호하게 반대한다. 폭력적인 언행을 하는 집단과는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과 정광훈의 자유통일당이 무엇이 다른가 이런 질문에 시달릴 겁니다. 예. 김성열 의원님.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 인권을 상징하는 곳인데 거기 가서 사실상의 폭력 행위를 지금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저기 모인 분들의 생물학적인 나이를 떠나가지고 참 철없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철없는 행동들이 나올 때 누가 역할을 해줘야 됩니까? 이럴 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따끔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그 분야의 원로들입니다. 어른들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층에 제대로 발음만 해주시는 어른들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저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는 것은 보수에 도움이 안 된다. 저렇게 하는 것이 애국이 아니다. 누군가 좀 따끔하게 말씀을 주실 그런 분들은 다 어디 가셨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예. 하민경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의 보수에 이제 어른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데 이 정치권에 지금 어른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이제까지 민주당에서 계속 갈라치기로 계속 이제 국민들 분열시켜 왔고요. 지금까지도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8일 날 있었던 그 집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구 집회가 이제 경찰 추산으로는 5만 명이 넘고요. 그리고 매일신문에서 그 AI 이제 항공사진으로 찍었을 땐 15만 명 이제 모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도 서 대변인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이게 한 줌의 극우라고 이렇게 표현될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국민들이 정말 매서운 추위 속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저희 정치권에서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렇게 모여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탄핵이 되기 이전의 전국 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분노하는 국민들이 많고 또 지금 탄핵 이후에 계엄 이후에 지금 이 전국 속에서 어떻게 보면 거대 야당 민주당은 도대체 야당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또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재판 진행하는 과정을 국민들이 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재판은
진짜 번갯불에 콩 거먹듯이 정말 이게 재판 절차가 사실 너무너무 극히 이례적입니다. 이런 재판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제대로 가자,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는 2030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모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더 이상 이 부분을 극우다 이렇게 멸칭만 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말 광화문 또 대구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는데 일단 현장 영상을 짤막하게 보고 얘기를 이어가죠. 마은영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운영배를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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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선을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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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선을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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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비를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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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서부지법 사태를 겪고 나니까 재판관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물론 인과관계를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이 오늘 편향적 보도라면서 방송사 몇 곳을 언급을 했어요. 탄핵 반대 집회를 극우 집회라고 표현을 했다라든가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시민들이 많이 모인 것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어떤 취지인지를 좀 듣고 싶은데 일단 김보엽 의원님. 예. 언론사에서 극우 집회라고 표현하는 것 적절한 표현인가요, 아닌가요? 극우라는 표현이 불편하면 내란 선동 세력, 내란 세력이라고 부르든가 예. 아니면 영어를 쓰기 좀 그런데 파시스트들이라고 표현을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집회가요. 예, 왜냐하면 집회는 기본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죠. 표현의 자유이고 집회 시위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그 자리에 있는 집회에 참석한 분들과 공유를 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방금 들으신 대로 특정 재판관의 이름을 얘기를 하고 밟아 이거는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담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생각과 다른 사람들은 물리적인 폭력을 가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와 같고요. 특정 세력들을 끊임없이 적으로 몰면서 자신들의 편만 단결시키는 거죠. 그에 더해 대단히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얼마 뒤에 저는 반드시 만장일치로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런 결정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기에 모인 분들은 만약 윤석열을 탄핵하면 그때부터는 내전이다. 예. 이런 식으로 불복할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거기에 근거를 주는 비빌 언덕이 되는 게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끊임없이 재판관 특정 분들을 문제 삼아서 저 사람들을 배제해라, 빠져라 라고 공격을 하고 탄핵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 이것 자체가 나중에 불복할 근거들을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면 국민의힘은 헌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결론을 내리더라도 국민의힘은 거기에 반드시 승복을 한다는 약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광장에서 나오는 구호들을 전부 다 동의하시는 건 아니죠, 국민의힘에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광장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무대에 올라가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권에서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들은 언론의 편향성이다, 언론 편파 보도다, 좀 공정한 보도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들은 8일날 있었던 탄핵 반대 집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추산 5만 명 그리고 또 매일신문에서 봤던 15만 명 정말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예. 그리고 탄핵 찬성 집회는 경찰 추산 5천 명 이렇게 모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10배가 넘는 그런 인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한 부분인데 물론 언론사에서 당연히 편집권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보도의 자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부분을 그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극우다
아니면 진짜 뭐 파시스트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런 부분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그저 나와 생각이 다르다라고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리에 저 많은 국민께서 저 추운 날 왜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조금 더 귀 담아 좀 들어라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정치권에서 조금 더 민감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반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을 쉽게 이제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메시지를 내는 걸로 봐서는 이게 그냥 뭐 극우 집단이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2030 청년 세대도 사실 움직이고 있고 중도층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집회에 나와서 또 얘기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분노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서영주 듭니다. 의원 반론을 짧게 듣고 네. 마무리하죠. 그러니까 뭐 말씀한 대로 어떤 국민들은 5만이든 15만이든 상관없어요. 5천 명이라도 작은 목소리를 듣는 거는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맞아요. 근데 저분들이 주장하는 바가 들을 만한 소리인가? 계엄이 계몽이다. 각 재판관들이 이름 부르면서 밟아. 민주당 집회하면서 김건희 밟아, 윤석열 밟아하면 난리 날 겁니다. 조선일보 일면 톱입니다. 민주당 대통령 부부 밟아. 뭐라고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호를 외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지금 이 대구에서 5만이 아니라 10만이 모인 부분들에 대해서 저 이 행위들에 대해서는 귀담아 들을 수 없는 게 UFO가 나타났어요. 예? 다음 달에 지구가 멸망합니다. 그런 주장을 지금 5만, 10만이 모여서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저걸 귀담아서 뭐라고 합니까? 제발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깨십시오. 해도 저분들은요, 이미 부정선거 음모론이 사입이 종교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될 문제지 이게 뭐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서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연결짓는 것은 조금 과도한 해석이라서 일단은 조금 지성적인 부분으로 회복할 수 있는 지지층 내의 어떤 지성을 요구하는 것들이 국민의힘의 먼저의 급선무가 아닐까 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한 싶습니다. 말씀만 짧게 드리면 20초만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5천 명이 모인 집회와 뭐 5만 명, 15만 명이 모인 집회에 대해서 이런 집회 있었다, 이런 집회 있었다 이렇게 조금 보도를 해주십사 했던 것이 이제 아마 오늘 국민의힘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으로요, 김성열 의원님. 네. 근데 이게 광장의 뭐 구호라든가 집회 움직임 이런 걸 넘어서서 지금 수사로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정광훈 씨의 경우에는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고발이 돼서 실제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헌법재판소 난동모의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사에 착수한 상태거든요. 네. 수사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 수사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정광훈 씨 본인은 관련 없다라고 계속 발뺌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정광훈 목사의 그 교회 성도 그것도 특임 전도사. 전도사의 특임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임 전도사 두 분이 지금 옥중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서부지법대 이분들이 직접 침입을 하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입니다. 예. 그리고 JTBC 보도에 의하면 전광훈 지시사항을 각자 수행해야 된다라고 얘기까지 했다고 해요. 예.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조사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라는 거에 뒤에 숨어가지고 너무나 불법적이고 과격한 선동 발언을 했는데 그동안 수사기관이 너무 봐주고 있었다. 그것이 결국 이렇게 폭동 사건까지 이어졌다. 수사기관도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요. 오늘 윤석열 씨가 자유의 중요성 얘기했는데요. 저도 자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자유는요. 결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총칼이나 폭력으로 억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유를 가장한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완벽하게 대처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정리만 좀 하고요. 지금 대구 집회와 광화문 집회를 좀 혼용해서 우리가 그 나왔던 구호들을 얘기를 했는데 대구 집회에서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된다면 제2의 일사오적이다라는 정도의 발언들이 나왔다면 광화문에서는 특정 재판관 밟아 이런 구호가 나왔다는 거 좀 달랐죠, 양상이. 그거 짚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네 분 새 스튜디오에서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